김어준은 진보 성향의 저널리스트입니다. 딴지그룹 총수로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다스베이다를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 14인에 포함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김어준은 1968년 12월 6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어준의 부모님은 굉장한 방목형 교육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게 보통 부모님들의 모습이지만 김어준의 부모님은 니들이 먹을 날이 많잖아라며 음식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도시락도 거의 싸주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도 일하고 너도 공부하는데 무슨 유세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면 혼내기는커녕 웃으면서 네가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은 독특한 가정 환경을 통해 내가 책임질 거면 생겨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김어준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수까지 했으나 실패하고 홍익대학교 전기제어공학과로 진학합니다. 훗날 김어준은 서울대에 갔더라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 중 겨우 공부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존재 자체가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어린 시절에 편협하고 유치한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인생 대부분을 소비하고 살았을 거라고 하면서 서울대를 못 가 참 다행이라고 회상합니다. 20대 김어준은 스스로 학비를 벌며 수십 개국을 배낭여행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양복점 쇼윈도에 걸린 보스 양복을 보고 단 5분 만에 100만 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당시 그의 남은 예산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스 정장을 입고 숙소 삐끼를 해서 결국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왜? 난 보수를 입었잖아. 그때부터 김어준은 어떤 일을 할 때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한다는 행동 양식이 생깁니다. 김어준은 대학교 졸업 후 모친의 부탁으로 포항제철에 입사하지만 순수 노예근성의 간부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무서워서 6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표를 낸 후 다큐멘터리 기획부터 이벤트 사업, IP 사업, 홈페이지 사업, 입양아 프로젝트, 기업 연수 대행, 광고 대행 등등 온갖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 하던 사업이 망한 찰나에 평소 하고 싶던 딴지일보를 창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사이트에 오지 않아 방법을 고심하다 당시 야후의 추천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야후 서핑 팀장에게 딴지일보 홍보이사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보냈는데 두 줄로 짧게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처럼 된 것입니다. 바로 롤플레잉 게임이 딴지일보를 급성장하게 하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000명의 특파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딴지일보는 낡은 기성 언론에 대항해 직설적인 논조와 날카로운 풍자를 내세우며 인터넷 언론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는데 한때 직원이 70에서 80명이 있었고 1999년 언론사 영향력 17위에 올랐으며 딴지일보를 800억 원의 인수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딴지일보 외에 여러 풍자 사이트와 유머 사이트의 등장으로 하락기를 맞습니다. 딴지일보가 가라앉게 되자 김어준은 지나친 확장의 결과로 상당한 빚이 쌓여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정봉주의 제안으로 팟캐스트에 나는 꼼수다를 론칭합니다.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4명이 모여 시사 현안과 이명박을 신랄하게 까는 방송을 하는데 그 결과 전체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를 하고 유권자 600만 명이 들었다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8일 마지막 회를 방영하고 낙곰수를 종용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깜빵으로 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주진우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도피합니다. 몇 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해 귀국했고 1년 후 한겨레 TV에서 김어준의 KFC라는 방송을 론칭합니다. 2016년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지상파 언론인으로 올라서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큰 역할을 합니다. 2017년은 BBK 의혹,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슬로건으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고 2019년 조국 사태를 유시민과 함께 장판파 장비처럼 막는 등 큰 역할을 합니다.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를 하고 김어준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2위로 뽑히는 등 사실상 은퇴한 손석희를 빼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TBS 예산을 삭감하자 2022년 12월 30일 TBS에서 뉴스공장을 하차하고 2023년 1월 9일부터 유튜브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론칭해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과 동시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하고 실시간 접속자는 약 18만 명을 기록합니다.
방송 닷새째는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해 저널리스트 김어준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윤석열과 여당의 끊임없는 만행을 쉽고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수많은 사건 중 이것이 뉴스라고 의제를 설정하는 탁월한 언론인입니다. 김어준은 국내 최초의 멤버십 여론조사 기관 꽃을 만들었는데 22대 총선에서 거액을 들여 당시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밴드웨건 효과를 막아 민주당 압승에 큰 공헌을 합니다. 윤석열 측은 김어준의 영향력이 무서웠는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 명단 14인에 김어준을 넣었고 여론조사꽃 사무실에 계엄군을 보냈으며 노상원 수첩에는 좌파 언론인을 아마도 김어준을 사살하려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어준은 내란 사태 이후 영향력이 더 커졌으며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실시간 접속자는 30만 명이 넘고 조회수도 평균 200만 회가 넘으며 구독자도 200만 명에 다다릅니다. 김어준의 외모가 음지에서 활동하는 음모론자처럼 보이고 무례하게 질문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지만 사안을 보는 통찰력과 특유의 재치,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말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무자비한 권력자에 맞서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겨 여기까지 온 저널리스트 김어준.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김어준의 행보에 건투를 빕니다.